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존 활동을 통하여 평택시 농촌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농촌 관광 거점 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관농업의 기본 원칙과 경관농업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18조에서 경관농업 지원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센터 소장이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류정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721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존 활동으로 농촌 경관과 축제, 관광, 도농, 교류 등을 연계하여 평택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경관농업단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오성의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하고 있는데 경관농업이 2만 평방미터 조금 안 되는 19,816평방미터입니다. 19,816 평방미터네요. 네. 앞으로 확대 계획이 좀 있어요. 우리 평택은 평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관농업이 어떤 우리 그 볼거리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많이 좀 만들어지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오성이 한 군데죠. 현재는 한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는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례는 없이 이제 조례 제정이 되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1년에 현재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설비하고 농가 소득 보전 보상해주고 소득 보전은 그닥 크지 않네요. 쌀값 기준입니까 이건 거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논에서 이제 농사를 안 벼농사 짓더라도 재배했을- 벼농사 기준으로 해서 예, 보전을 해주는 건데 그럼 농사 안 짓고 땅 임대해주고 들어오는 소득이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다르게 논의 이제 물리적 이제 성향이 그 밭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성토가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밭작물과 재배가 같이 가능한 공간이 우선적으로 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오성강변 겹쳐서 아주 가면은 볼거리는 아주 최고인데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조례가 제정돼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우리 이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우리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대표를 발의하셨고 공동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15분이 계시고 한데 지금 식량 문제가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 연간 몇 톤 정도 재고가 남죠? 재고는 남지 않습니다. 다 판매가 되기 다 때문에. 판매가 되니까. 예. 수출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평택 쌀에 대해서? 수출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뭐 기억나지는 않는데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거의 내수용으로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령 그 농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동화로다가 지금 뭐 많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자동화 설비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평야지대에서는 수도작 벼농사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설 재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농촌 관광을 위한 목적은 이제 농촌에 대한 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에 대한 조성 조례안인데 뭐 이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든지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어떤 경관 농업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경관 농업의 농지를 거점을 만들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 좀 제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자체적으로는 한 현재 지금 면적이 2헥타르 정도 되는데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10헥타르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서 오성 이제 놀이광장 주변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한 이제 관광 코스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센터의 이제 방향이고요. 다만 이제 손하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의 논이 이제 아무래도 벼농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처럼 이제 성토를 해서 이제 밭작물로 하지만 그 앞으로 방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제 논을 좀 성토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한다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되더라도 바로 논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 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은 논에서 할 수 있는 경관작물을 발굴해서 이제 그 같이 벼농사 대신 이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에 갔더니 그 연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꽃. 네.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제 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꽃을 좋아하시는 또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 연꽃은 또 우리가 그 먹거리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먹거리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방금 소장이 말씀하신 이제 그 성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형이 뭐 이렇게 평탄이 똑같다고 보면은 사실 뭐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높고 깊음에 따라서 그 성토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조례가 평택시의 조례가 50cm 이상 성토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1m 이상에 대한 송토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례에 담을 때 세부 사항으로 잘 기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연차별로다가 어느 구간에 어느 거점에 우리가 어느 면적을 올해는 실시할 것이다,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꼭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맞죠? 예, 제가 그 말씀드린 대부분 이제 게. 예산과 네, 조직에 그래서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기 그런 위해서 부분을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에 잘 담아서 우리 평택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경관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농업인 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도 있지만 사실은 평택의 들녘이 굉장히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의 힘든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또 관광 자원을 따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경관작물 뭐 상품화를 한다던가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것들로 연결을 해서 지역 자원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도움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올려준 자료를 보면 경관작물도 준경관작물하고 2가지, 그리고 또 초지작물까지 하면서 총 3가지가 되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지금 경관작물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조례 세부 내용에는 이제 그 경관작물 등이기 16조. 때문에 네. 예. 2조 정의에 그럼 경관작물 등으로 해서 예, 그래서 다 준경관작물까지도 예, 포함하는 내용. 정의 2조 정의 4에 보면 네. 경관작물 등에 이제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그다음에 이제 또 기타 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될 걸로 판단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좀 아까 손한명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경관작물이에요. 그래서 준경관작물과 경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지원 면적, 식재 면적이 가이드가 잡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2헥타로 한 건가요? 경관작물 2헥타로 해놓고, 그러면 준경관작물도 우리는 하게 되면 2헥타로 최소 단위로 이렇게 딱 집단화를 하게 되나요? 현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헥타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이내에 10헥타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이제 이게 한 번에 마을 단위로 이제 하게 되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설득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집단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저는 이거는 좀 이제 신경을 써서 확실히 조례가 근거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발의를 해주셨고 많은 의원님들 찬성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